네,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제8장 HTML 도움과 도큐멘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HTML 도움과 도큐멘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하고 코어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설명인가 싶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떤 원리인지 이야기는 아직 일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들 좀 심도가 좀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내용이 좀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만 재미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이런 원리로 동작이 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게 오늘의 강의 목적이거든요.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조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습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HTML 돔의 필요성, 이제 돔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돔 트리, 돔이 뭔지, 돔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돔 트리가 뭔지, HTML 페이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거기에 돔 객체들이 태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태그는 객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돔 객체를 통해서 HTML 태그 출력 모양이나 콘텐츠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게 메인이 되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실제 사용 사용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큰 부담은 갖지 말고 개념을 잡는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개념이 대충 잡혔으면 실제 예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하고요. 또 브라우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에 디버깅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소개는 할 수 없는데 뭐 기회가 되면 별도 동영상을 올려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HTML 웹 문서를 만든다든지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웹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내부 구조를 이해하거나 제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크롬 브라우저의 디버깅 모드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먼저 한번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나도 시간이 되면 꼭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 돔 객체 다루기에 돔 객체가 뭐죠? 돔을 구성하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태그. 오케이, 맞습니다. 엄밀하게는 도큐멘트는 객체 밑에 달려 돔 구조, 돔 트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 돔 객체를 구분하는 건 아이디 태그 속성으로 구분한다. 아이디는 돔에서 쓰려고 만든 거구나. 돔에서 불러 쓰려고. 엄밀하게는 이 태그로 돔은 구성이 됩니다. 돔 트리는. 그리고 그 속에 그걸 찾아내는 방법으로 아이디를 사용을 하죠. 이거는 지금 속성 값, 트리뷰트,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구나. 돔 객체를 찾고자 할 때는 get element by id라는 이런 뭐죠 이거?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괄호가 있잖아요. 함수구나. 괄호는 그냥 괄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거기다 특정한 이름이나 데이터를 줘서 지정하는 거죠. 그걸 찾아와 그걸 저장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속에 값을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지만 넣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 p 태그를 갖다 아이디를 first p라고 했을 경우 p 저 찾아와 저기 어느 놈인지. 그래서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얘를 찾아다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내용을 조작 제어하고 싶을 때는 먼저 이렇게 document.get element by id라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 찾아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작을 하죠. 그걸 갖다 first p라는 태그에 들어있는 스타일 컬러를 레드로 바꿔줘. 없으면 설정이죠. 있으면 대체고요. 그런 게 있구나. 어, 돔 객체는 없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라 하고서 고쳐줘야 되지만 음, 이런 프로퍼티들은 지정을 하게 되면 기존 방에 만들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지정을 하게 되면 없으면 새로 만들고요. 있으면 대체시킵니다. 돔객체 CSS 스타일 이 동적 변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까? 아, 내가 웹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HTML 문서를 만들었죠. 그걸 브라우저에 실행을 시켰어요.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적 움직이는 동안에라고 생각해도 되네요. 스타일이 움직이는 동안에 즉 웹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안에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표시가 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된 거를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그런가?
그런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C 스타일은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는 동적 변경을 할 때 프로퍼티가 좀 다르게 쓰이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백그라운드 대시 컬러라고 쓰는데 돔객체에서는 다 붙여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쓴다. 대소문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 이렇게 대시로 썼는데 여기서는 폰트 사이즈를 붙여 쓴다는 거죠. 그 정도밖에 차이 없습니다. 그런가? 그러네. 어떻게 알죠? 여기 안 나왔는데 그런 말이.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요거 얘기하는 거네. 요거. 폰트 사이즈일 때 스타일에선 폰트 대시 사이즈였는데 요런 식으로 폰트 사이즈 붙여 쓴다고. 그 소리 한 겁니다. 뭐 말만 맞네. 이런 식으로 그 값들이 좀 틀리다는 거. 그 프로퍼티 이름, 속성 이름, 객체 변경할 때 쓰는 그 프로퍼티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케이. 돔객체를 다룰 때는 id 값을 활용을 하고 id 값을 불러오는 방법은 get element by id라는 걸 써. 그거를 제어하고 싶으면 꼭 먼저 불러서 저장을 시켜놓고 써야 돼. 그거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CSS 스타일 동적 변경하는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 같진 않은데 볼까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동일해요. 일단은 여기 스크립트로 펑션을 지정을 했습니다. change라는 일종의 펑션 함수죠. 메소드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근데 특정한 객체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함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일단은 함수 봤습니다. 선언되어 있는 거. 여기 뭐 빨간색 체크해 놨죠. 내가 p 태그에 대해서 스타일이 파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속에 inner html 요게 들어 있네요. 그 콘텐츠죠. 스팬. 이 속에도 아이디를 또 달아줬네. 이렇게 달아도 됩니다. 그럼 이게 별도로 자식 노드가 또 되겠죠. p 태그의 자식 노드로 스팬이 들어가고 그 속에 아이디가 mySpan이라고 들어갔네요. 여기에 색깔은 빨간색으로 지정을 했네요. 보자. 이것은 파란색으로 나오고 문장입니다. 빨간색인데 여기 나왔네요. 파란색, 빨간색 나왔죠. 그렇게 됐어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P는 끝났고 밑에 또 input. 폼을 안 쓰고 input 타입 썼네. 하나하나 그렇게 쓴 것 같아요. 폼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을 안 하고 쓰겠다는 것 같으네요. 되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인풋 타입은 버튼으로 했습니다. 화면에 요거 나간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그 속의 내용은 스타일 변경이라고 말을 집어넣어 줬고요. 그리고 이게 눌렸을 때는 change. 여기 있구나. 예. 이거 수행하라는 소리네요. 이게 눌리면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이거 화면 표시된 겁니다. 그 버튼이 눌렸을 때 change라서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마이스팬이라는 아이디를 찾아서 스팬이라는 저장을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스타일 컬러 색깔을 그린으로 녹색으로 바꿔줘. 그리고 폰트 사이즈 그리고 블록 박스 블록 하네. 박스 블록 스타일 디스플레이 박스로 했구나. 그리고 폭의 두께 글자 크기 6으로 했고 6배라는 소리겠네. 그리고 테두리에서는 3픽셀로 하고 도트 점점으로 해서 마젠다로 했네. 마진은 또 20픽셀만큼 뒀네요. 뭐 디테일한 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박스도 치고 일단 색깔 그 스팬이라는 거 마이스팬 얘 찾아서 요 스팬 요거네 요놈 요거 찾아가지고 이런 효과를 적용해 그 소리네요. 그때 불러오는 명령이 얘고 설정하는 명령이 얘예요. 그래서 요걸 딱 클릭하면 뿅 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거 동적 변화란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브라우저에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꿔버린 겁니다. 알아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한 방에 딱 들어가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별도 함수가 이미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바꿔주는 거다. 이런 역할을 자바스크립트가 수행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제 본인이 직접 돌려봐야 돼요.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좋아요? 암기력에 그 암기 한 게 있어요. 손으로 하면 하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 대부분은 작성하는 코드에 70-80%는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입니다. 이거 다 외워서 쓰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다 있는데 있는 거 갖다 놓고 틀린 낭만 편집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우는 건 할 필요 없고요.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검색하거나 기존 거 찾아서 써야 되니까. 늘 마인드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내가 작성하는 걸 내가 생으로 다 타이핑 치는 건 미련한 짓이다. 있는 것 같다는 거 재편집, 복사해 붙여넣기는 우리의 삶의 길이고 진리고 지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복사해 붙여넣기 진짜 좋은 기능이고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복사해 붙여넣을 때 잘 찾아야죠. 대상을 잘 찾는 능력. 그게 실력 차이죠. 쓸데없. 앞에 봤던 거를 그 크롬 브라우저의 그 디버깅 기능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코드는 이렇게 돔 객체가 형성이 됩니다. 돔 객체로 보면 뭐 할까봐 크롬 브라우저가 이해한 형식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브라우저가 표시된 상태에서 F12번 키를 치게 되면 누르게 되면 별도 창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엘리먼트라는 걸 선택을 하면 내용이 쭉 표시가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창이 둘이 같이 켜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요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 이게 수행이 되거든요.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걸 딱 클릭해요. 여기서 딱 클릭을 한다고요. 그럼 바로 지금 요 점선 여기 표시해 놨죠. 이거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잠깐 쭉 색깔이 변하면서 요걸로 뿅 변해 버립니다. 즉 브라우저 내 저장되어 있는 span이라는 이 태그, 즉 돔 트리에 저장된 이 돔 객체를 요걸로 변경을 시켜버립니다. 누가? 얘가 이렇게 쭉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저장이 되고 화면 표시 내용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켜놓고 보면은 재밌어요. 그럼 한 번 됐으면 되돌아가기는 없으니까 여기 새로 고침 누르고서 다시 또 눌러보고 새로 고침하고 또 눌러서 이 브라우저 창 디버깅 모드에 여기 맞나? 디벨로먼트 툴이라고 나오네. 디버깅이라고 나오지 않고 개발 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눌러서 요 둘이 바뀌는 거 얘하고 얘가 바뀌는 거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역할이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해주는 거예요. 배우면서 이게 무슨 일 하는지를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서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 진짜 이게 바뀌었구나. 버튼 누르니까 이런 일을 해주는데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직접 육감으로 느껴요. 오감으로 육감 필요 없고 오감까지만 느껴요. 보고 손으로 눌러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내 얘기 듣고 본인 입으로도 해보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요. 오케이?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F12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요번엔 이너 프로퍼티 바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테두리선 바꿨죠? 그 스타일만 바꿨잖아요. 이제 내용을 바꾸는 거 하려고 그래요. 그 내용을 바꿀 때 그걸 이너 HTML이라고 컨텐츠라고 읽어요. 아까 했죠. 컨텐츠라고 쓰고 이너 HTML이라고 읽는다. 또는 이너 HTML이라고 쓰고 컨텐츠라고 읽는다 그랬죠. 즉 화면에 표시된 내용입니다. 이런 태그가 있어요. 여기에 클릭하세요라고 있거든요. 요거 전체입니다. 아까는 요런 속성값 바꾸는 걸 했죠. 프로퍼티 바꾸는 거 했잖아요. 요번엔 이 내용을 통째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통째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바꾸려는 대상을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P태그의 뒤에다가 ID first P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나중에 이거 불러올 때는 first P라고 해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적혀 있네요. 불러오는 방법, 먼저 대상은 객체를 불러와야 되죠.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로 이걸 불러왔습니다. 이 주소를 여기다 갖다 놨죠. 어딘지 알고 있어요. 거기서 거기에 inner html을 거기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이걸로 바꿔줘 라는 걸 수행시키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화면에 표시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표시된 내용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 온라인 강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넌 떠들어라. 그냥 뭐 떠드는 혼자 가잖아. 그냥 켜놔도 내가 없어도 가고 있어도 가고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봅시다 이거 결과. 이너 HTML을 이용한 HTML 콘텐츠의 동적 변경. 동적은 브라우저에 값이 표시된 상태, 동작 중일 때 바뀐다 이렇게 봐도 됐죠. 특별한 건 없고 앞에 설명한 그 내용이네. 이렇게 표시된 거 요 스크립트로 하는데 클릭 여기 체인지 있죠. 이렇게 연결시켜 놔야 되죠. 이게 없으면 동작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세요를 클릭한 순간에 이벤트 리스너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서 얘를 실행시키러 가봤더니 퍼스트 P를 찾고죠. P 태그를 찾아내서 거기에 이너 콘텐츠를 이걸로 바꿔줘라고 했네요. 처음에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딱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 내용, 요게 딱 적용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이게 요게 뭔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내용도 보죠. 뭐 나의 이미지 강아지 돼 있네요. 나의 강아지 사이드가 이미지 그림 갖다 삽입시키라고 했네요. 아, 여러분은 이거 퍼피 png 파일이 있어야지, 실습할 때 요 파일이 해당 폴더에 같이 있어야지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기가 저장한 그림이 나오겠죠. 어, 클릭한 순간에 HTML 코드를 바꿔버리는구나. 그런 걸 갖다 콘텐츠,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바꿀 땐 이너 HTML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너 HTML, 이너 HTML. 오케이. 우리 저 F12 눌러서 실제로 크롬 브라우저 내에서 바뀌는 것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F12 눌러서 나오는 크롬 브라우저의 디벨롭먼트 툴, 아까 디버깅 윈도우라고 그랬는데, 예, 봅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브라우저에는 내가 작성한 그대로 나옵니다. 예, 확인해요. 그리고 지금 요 내용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죠. 이렇게. 음? 예, 일단 대상을 불러오고 거기에 inner HTML을 이걸로 바꾸라는 명령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 내용을 이렇게 변경을 시키죠. 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요 내용이. 맞죠? 요만큼이네, 요만큼. 예, 들어갔죠. 그다음 바꾼 다음에 이거를 브라우저에 뿌려준 거죠. 오케이? 흐름 잡아요. 이렇게 됐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안 보이지만 내부에서 이런 거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트리 모양은 아니지만 이게 돔이구나. 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이걸 바꾸는 애들이 얘들. 얘가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난 좋아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볼까? 디스가 뭐죠? 디스는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자바스크립트 키워드입니다. 돔 객체에서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뭐 디스라는 말은 자바나 C++ 이런 객체 지향 언어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여기 보면 어딨냐? 여기 있네, 오렌지. div 온클릭 디스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라고 했네. 여기서 이 디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디스가 뭐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오렌지로 바꾸어라, 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디스는 이거는 이 태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얘가 되는 거지 뭐. 이 별거 아니네.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쓰레니까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안 쓰게 되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쓸 때, 안 쓸 때. 이거 아마 앞에 변수 얘기할 때도 언뜻 한 것 같은데, 이게 지정이 안 될 때는 변수 같은 경우면은 이게 전역 변수나 로컬 변수가 돼버리는 거, 전역 변수가 돼버리는 거고, 썼을 경우는 해당 객체 안에 있는 변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디스 사용하는 예, 아니면 그냥 스타일대로 쓰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직접 스크립트를 쓴 경우잖아요. 그냥 디스의 의미만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적어놨습니다. 디스 예, 한번 봅시다. 이거 버튼이나 div 텍스트를 클릭하면은 디스를 이용해서 자기 글씨나 크기를 변경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체인지로 다 놨는데 여기에는 색깔하고 폰트 사이즈만 지정을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 속에 여러 개 적을 수 있네? 여러 개 적을 수 있습니다. 함수에 보통 하나만 줬잖아요. 하나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여러 개 줘도 되고, 사용자가 맞춰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개 줬으면 여기서도 여러 개 주어야 합니다. 즉,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일치돼야지만 제대로 수행이 되는. 틀리면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수행을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함수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 써도 되는구나, 이런 경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버튼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그 다음에 div 세 개 태그에 대해서 다 change를 썼어요. 이렇게 되네. 그리고 내용은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으로 했네요.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놨고요. 얘하고 얘를 클릭할 때마다 각각 다른 효과를 주도록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클릭한 순간에 여기서 지정한 대로 픽셀 사이즈, 그 다음에 색깔을 지정합니다. 그때 그 자신이 누군지, 이 디스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this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작업 환경이 똑같아지겠죠. 그런데 내가 버튼 속에서 this를 쓰면 얘는 버튼을 지정하는 게 되고요. div 안에서 this를 쓰게 되면 div를 지정한다는 거죠. 이게 변수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 좋네요. 그래서 내가 타이핑 좀 덜 쳐도 되네. 복사에 붙여넣기 한 번 덜 하면 되네. 오케이. 이렇게 작성해서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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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눌러 보고요. 기회가 되면은 브라우저 F12 눌러 가지고 코드도 진짜 바뀌었는지 보면 더 좋겠네요. 바뀌나? 바뀌나? 해보고 싶은데? 꼭 해보기 바랍니다. 디스 활용법 설명했습니다. 돔객체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돔객체 설명들 쭉 하고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는 거죠. 뭐.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뭐 했던 거 정리입니다. 도큐멘트가 뭐였죠? 돔객체를 구성할 때 맨 위에 루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HTML 문서 전체를 대변하는 객체입니다. 대변하는 객체, 대신하는 객체다, 대표하는 객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는 프로퍼티, 메소드도 들어간다는 거, 이제 문서의 전반적인 속성 또는 메소드는 함수라고 이야기했죠. 걔들이 하는 일은 이런 걸 검색하거나 생성하거나 제어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돔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꼭 이 도큐멘트를 지정을 해야 된다. 즉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다른 페이지도 접근해서 할 수 있나? 안 되죠. 그 보안의 문제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웹페이지로 이 브라우저를 제어하고 있는데 이 웹페이지에서 이쪽 창에 있는 걸 제어하겠다. 내가 만들지 않은 다른 걸 제어하겠다는 이거는 보안 위반이잖아요. 이쪽 소유주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데 허락 안 해줄 것 같으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어쨌든 자기 자신이 할 때 시작점이 된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요. 돔툴의 최상위 객체이기도 합니다. 도큐멘트는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브라우저 내 HTML 문서 로드 전에 돔 객체를 먼저 생성하고 그 밑에 각 트리를 생성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도큐멘트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은 윈도우.도큐멘트로 합니다. 한 레벨 올라갔네. 도큐멘트 안에서는 도큐멘트로만 합니다. 근데 보통 도큐멘트만 써도 되고요. 도큐멘트로 쓸 때 생략된 건 점 윈도우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윈도우 점. 근데 우리 그 안에서만 작업을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돔은 돔 객체가 아닙니다. 그냥 시작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라도 돼요. 이 도큐멘트 자체가 다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세히 보게 되면 돔이 있고 그 밑에 돔이 있고 그 밑에 HTML 달렸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찢어져 나갔죠. 이 자체에 뭐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정도로만 받아주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통과. 그래서 저 속성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도큐멘트 자체 HTML이나 바디, 여기 보면 타이틀과 바디 했잖아요. 배경 색깔은 바디를 바꿔야지 도큐멘트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쓰지 말라고요. 그냥 루트라고요. 상징적인 존재라고요. 시작점이고 그 정도로만 알아주기 바랍니다. 돔객체, 돔객체 맨 꼭대기에는 도큐멘트가 있어. 그게 내가 작성한 HTML 문서를 구조화시켜 놓은 그 시작점이야. 이 정도까지 기억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뭐야? 돔객체 주요 프로퍼티 없다며. 있네 몇 가지가. 근데 전반적인 사항이고 직접 제어하지는 거의 않습니다. 몇 가지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HTML 아래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뭐가 있죠? 바디, 타이틀, 헤드 이런 게 HTML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HTML 문서의 전반적인 상태들, 뭐 파일 이름이라든지 URL이라든지 아니면 그 파일 작성한 이런 것들이 주요 프로퍼티로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은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요. 제목 같은 거 바꿔줄 수 있잖아요. 바디 내용도 수정할 수 있죠. 이런 건 되고요. 근데 초기 URL도 우린 쓰죠. 이 HTML 문서가 어디에 있는 건지 경로를 확인하고 싶어. 이미 내가 거기서 열려졌는데 뭐. 하여간 도큐멘트 객체는 객체로 사용되진 않지만 객체 프로퍼티 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쓸 땐 도큐멘트 점 해갖고 쓰면 되겠네요. 아까 하지 않았나 이거?
바로 얘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얘가. 오케이. 거기에 다양한 컬렉션도 있고, 컬렉션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 도큐멘트는 유아 독존인데 메소드도 있대네. 뭐가 있는지 봅시다. 다음 프로퍼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날 때 꼭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기회가 되면 샘플로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오케이. 있네. 컬렉션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링크 폼 이런 것들 독립적으로 쓰는 거. 그 문서 안에 웹 문서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 이미지 객체죠. 링크들 href로 지정된 것들, 폼, 입력 서식들. 그리고 또 이거 메소드도 있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새로운 걸 또 만들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구나. 음,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네. 무슨 얘긴지. 예, 뭐 있어요. 덤객체 주요 프로퍼티 말고 컬렉션은 요것밖에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림하고 링크 폼에 대한 컬렉션 형성이 가능하는구나. 즉 목록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받아주면 되고요. 만들어지는구나예요. 만들 수 있구나가 아니라 만들어진 걸 읽을 수 있구나. 왜? R로 돼 있으니까. 메소드는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대네요. 주어진 태그 이름을 가진 모든 이제 아래쪽이네. 아래쪽. 위에 있는 도큐멘트 자체가 아니라 도큐멘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조작할 수 있다는 소리네. 우리 아까 할 때는 get element by id였는데 태그 네임도 있고 클래스 네임도 있고 그냥 네임도 있네. id도 물론 있고. 우리 이것만 썼죠 지금.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구나. 이게 도큐멘트 객체였나? 우리 막 불렀었는데. 이미 썼던 거네요. 뭐 특별한 사항 아니네. 이거 써봤잖아요. 우리 이것밖에 안 썼는데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특이한 거는 오픈하고 클로즈라는 기능이 있어서 새로운 창을 만드는 겁니다. 새 창을 만들었을 수도 있네.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출력할 수도 있다. 요 내용 또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알듯 말듯 하네. 어쨌든 도큐멘트 객체는 프로퍼티가 몇 개 있고 컬렉션도 있고 메소드도 있네. 앞에서 이상한 소리에서 헷갈렸었는데 그냥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퍼티 출력하는 거, 프로퍼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죠. 앞에 설명했던 것들. 예, 도큐멘트 객체 프로퍼티 출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또 다 뭐야?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아까는 특정 태그에 대해서 했죠. 도움을 구성하는 요소 특정 객체에 대해서 했고 요번은 도큐멘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가 되겠네요. 진짜 그래? 여기 자바스크립트 형 선정돼 있고요. 여기도 자바스크립트 들어있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프린트 프로퍼티가 있다. 바디에 선정해놨네. 아니 이벤트 리스너가 어디 들어간지 본 거거든요. 이건 뭐냐? 바디에다 이런 거 우리 리스너 달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봅시다. 일단 헤드 부분에다가 기본적인 스크립트 정의가 됐습니다. 특별한 건 없네. 이게 뭐지? 그냥 무슨 소리? 특이 여기 있네. 도큐멘트 리드 스테이트라는 속성값을 가져오네요. 도큐멘트 리드 스테이트 읽는 상태를 텍스트라는 데 집어넣게 했어요. 무슨 값이 들어간지 이거 보자는 거니까. 그리고 딱 들어가 봤더니 그러면은 일단 이게 만나면 그냥 수행이 됩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펑션이 아닙니다. 여기 펑션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디에 들어서 봤더니 백그라운드 설정해 줬고요. 글자 색깔 지정해 줬고요. 디렉션 RTL 이거 뭐지? 디렉션 RTL 줬어요. 방향 같은데. 그리고 온로드는 뭐죠? 내용이 불려졌을 때, 즉 바디 내용이 화면에 표시됐을 때 다운표 온 거 보니까 이거 이벤트 리스너죠. 프린트 프로퍼티스라는 함수를 수행을 해라. 얘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얘를 수행을 하래요. 이건 이런 HTML 문서 자바스크립트 순차 언어거든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적었던 얘가 1번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번 진행되면서 이 내용 수행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는 값이 들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이곳은 div 영역입니다. 글씨 나왔고 그 다음에 input id에서 input 창이 열렸는데 텍스트로 집어넣네요. 여기에 뭔가 다이얼로그 창이 하나 열리나 본데 이곳은 div 영역입니다 하고 여기 창 하나 이렇게 열렸다는 소리 같은데. 그리고 여기 포커스가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를 만나 수행이 되는데 펑션이가 바로 수행은 안 되죠. 대신 바디가 로드 될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자동으로 이게
이게 실행이 되겠네. 이게 쭉. 근데 이거 얼러트 썼네. 또 아까랑 같이. 아까랑 같은 소스 같아요. 내용 기본 틀은. 그래서 딱 돌면은 이 정보를 저장을 여기 어디 있어. 텍스트에 이 정보 어느 정보 어떤 내용이 들어갔고 거기에다 붙여넣기로 이거 붙여넣기죠 이거. 예? 계속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여기 백슬래시 n 넣어서 줄바꿈도 해갖고 이걸 얼러트로 화면에 쫙 다이얼로그 창을 표시했네. 궁금한데 뭐가 나올까? 예, 한번 결과 봅시다.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뭐야? 예,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아하하하. 그리고 그냥 나오네? 그냥 이 창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아까 특별히 온 클릭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온 로드라고 그랬잖아. 로드라고 하면서 봐. 아까 얘기할 때, 예, 그렇죠. 여기에 보면 바디에 보면 온 로드로 돼 있어요. 바디가 로드된 상태, 즉 브라우저에 뿌려지는 상태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쭉 출력하는데 보니까 그때 들어있는 게 첫 줄에 이거 있었죠. 리드 스테이터스가 로딩, 읽는 중, 이게 상태도 구분이 되네. 읽었다, 읽은 다음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나 봐요. 로딩이라고 나왔고요. 그때 브라우저, 즉 도큐멘트에 우리 프로퍼티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지. 도큐멘트 객체 프로퍼티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는데 이게 그것들입니다. 거기에 도큐멘트 점 로케이션 하면은 주소, 도큐멘트 점 URL 하면은 무슨 차이겠지? 같네? 이거는 그냥 경로, 이거는 URL. 여기서 보면 똑같고. 타이틀이 뭐지? 이거 이게 타이틀이죠. 헤드 바디 아이디 여기는 안 보이죠.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바디 색깔 블루 칼라니까 요거 여기 하는 거죠. 도네이션 로컬호스트. 그리고 라스트 모드 언제 수정한 거냐? 2016년? 미안해요. 바꿔놔야겠네. 그림을 옛날 걸 썼어. 바꿔줄게요. 그리고 문서 로드 완료 상태. 이거 출력은 나중에 했잖아. 이거는 앞부분에서 헤드 부분에서 진행이 됐고요. 요거는 바디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 리드 스테이트가 틀리네. 읽는 과정은 로딩이고요. 완료되면 컴플릿이라고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리고 리퍼러는 나도 몰라 찾아봤어요. 이렇대요. 뭐 웹브라우저로 월드와이드 웹을 서핑할 때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각각의 사이트로 방문 시 남은 히스토리 아니야? 뒤로 가기.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 처음 열렸잖아요. 뒤로 갈 데가 없죠.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것도 도큐멘트가 가지고 있어? 액티브 엘리먼트 현재 활동 중인 놈이 누구냐? 이런 것도 나오네. 이런 것들이 도큐멘트 객체에서 관리되는 겁니다. 어느 걸 써야 될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관리되고 있군요. 좋았어. 심지부를 보고요. 의미하는 바가 뭔지까지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아야죠.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도큐멘트 객체 프로퍼티 출력하는 거 연습해 봤습니다. 특이한 거는 헤드 부분에 들어간 값, 도큐멘트 프로퍼티, 또 바디 부분에 들어간 거 따로따로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줍시다. 이거 한 다음에 안 나오면 로딩 중 이거하고 이게 안 나왔으면 내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겠네. 오케이.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HTML 돔이죠. 돔 트리. 또 그게 HTML 태그, HTML 페이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돔 객체가 어떤 구조로 있는지. 돔 구조가 뭐죠? 돔트리죠. 돔트리. 움트리 아니고 돔트리. 이 객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노드가 다 태그죠. 그래서 엘러먼트라는 소리 썼었잖아요. 여기에 도큐멘트가 있고 밑에 HTML이라는 태그. 이게 첫 번째로 잡히죠. 그리고 그 속에 또 뭐가 있죠? 그 속에 뭐 있지? 헤드, 그 다음 바디가 있죠. 헤드 속에 또 뭐가 있죠? 타이틀 있고요. 바디 속에는 또 뭐가 있었죠? 뭐 확인하려면 있죠. P 태그 있었고 폼 태그 있었고 앞부분에 나왔었죠. 이런 거 얘기하는, 이게 바로 돔의 구조가 되는 거고 HTML 태그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돔 객체를 통해서 여기 이걸 갖다가 이걸 신경 안 써도 되지 뭐.
태그 출력문화 콘텐츠 제어하는 거 있었죠. 여기 뭐 썼죠?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뭐 있었지? 태그 네임, get element by 뭐 이런 것도 썼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써서 콘텐츠 출력 모형이나 콘텐츠 제어하는 거. 그게 자바의 역할이에요. 엄밀하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큐멘트 객체 그 이해했고 라이트 메소드 쓰는 거 있죠. 라이트 라인 특별한 건 없었고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맨 마지막 조금 직전에 한 거. 이거에서 동적으로 돔 객체에 웹페이지를 추가하는 거. 웹페이지 추가 어떻게 했지? 윈도우 오픈 새로운 브라우저가 열려요. 페이지 추가를 잘해야 되지. 그리고 만들면 그 속에다가 돔 객체에 대한 것이 있었죠. 윈도우 이름 주고 뒤에다 도큐멘트 점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에서 막 내용도 집어넣었었죠. 그런 내용 뭘 배웠었구나, 뭘 배웠었지 라는 생각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이거 개념 잡는 쪽에 좀 집중해 주길 바라고요. 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보길 바라고, 중요한 건 그 실습 예제를 돌려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돌리면서 그냥 보지 말고요. F12번 키 눌러서 디벨로먼트 툴에서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이 코드가 동작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브라우저 누르면서 바뀌는 걸 좀 봐주길 바래요. 느낌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손으로 익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익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완전히 틀려요. 이해 대상 해갖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실습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HTML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 규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감각 있는 친구는 금방 따라갈 수 있고요. 오늘 배운 돔 같은 경우는 이 웹 환경에서 프로그램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웹 환경을 이해하는 어떤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